안녕하세요. 벌써 4단원이네요. 대단원 4, 식물과 에너지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광합성과 에너지. 자, 그 다음에 또 작은 소단원, 양분을 만드는 광합성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들 수업을 할 때 무엇을 보고 공부하는 게 좋을지 조금 고민이 되죠. 일주일치의 수업, 약 3시간의 수업을 여러분들 부담되지 않도록 20분에서 30분 정도로 수업을 만들다 보니까 교과서에 있는 것들을 순서대로 하나하나 다 짚고 가기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이 화면을 보면서 중요 개념들을 필기하는 것을 추천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생님이 주는 학습지를 가지고 수동적으로 하기보다는 내가 스스로 핵심 개념이 무엇이다. 그리고 이런 흐름으로 수업이 진행되는구나를 알 수 있도록 스스로 필기 노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그러면 수업 시작합니다. 새로운 단원에 들어가면 항상 강조하는 게 있어요. 용어입니다. 용어. 새로운 단원에 새로운 용어들이 쏟아진다고 그랬죠. 이때 이 용어를 놓치게 되면 계속 어렵게 느껴져요. 자, 이 단원에서는 계속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바로 광합성입니다. 이 용어를 정확하게 알아둬야 되겠죠? 자, 뒤에 정의를 다시 배우겠지만 일단 글자만 보고 한번 풀이를 해볼게요. 빛으로 무엇인가를 만드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만드는 과정이다. 자, 요 광합성은 식물에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식물에서 일어나는 빛을 이용해서 무엇인가를 만드는 것을 우리는 광합성이라고 하는구나 라고 일단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 부분에서 할 내용은 지금 말한 것처럼 광합성 했죠. 요거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같이 보고 갈 거고요.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이 있어요. 그리고 광합성을 하면서 생성되는 물질이 있습니다. 필요한 물질과 생성되는 물질이 무엇인지 오늘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합성이란 정의 먼저 보고 간다고 그랬죠. 지금 정의하고 있습니다. 광합성이 무엇일까? 아까 말했어요. 빛을 이용해서 무엇인가를 만드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예측을 했었죠. 만나봅시다. 이 광합성은 우리 식물에서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식물에서 빛을 이용해서,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무엇을 만들어요? 양분을 만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동물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양분을 만들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밥을 먹어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양분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동물은 외부에서 섭취해줘야 돼요. 밥 먹지 못하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양분을 가지고 그 다음 단계, 이 양분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인가에 에너지 만드는 작용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양분을 외부에서 섭취해줘야 돼요. 외부에서 줘야지만 동물은 가능하다. 하지만 식물은 외부에서 음식을 먹여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식물이 음식을 먹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식물은 그 나름대로 양분을 만드는 그런 과정이 발달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스스로 이렇게 양분을 만든다. 자, 요럴 때 광합성의 이제 과정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먼저 광합성을 할 때 우리 첫 번째 정의를 본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본 거, 필요한 물질이 뭐냐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생성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요 표를, 이 식을 우리 머릿속에 넣고 이제 요걸 채워간다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광합성 연구에 대해서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자, 이 부분을 왜 하냐면 이 부분은 교과서에 나와 있진 않아요. 근데 왜 하냐면 조금 여러분들이 광합성을 하는데 이해를 돕고자 하는 겁니다. 자, 광합성 연구는 과학자들이 실제로 이렇게 연구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과학자들도 사실은 우리랑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똑같아요. 과학자라고 해서 엄청 뛰어난 무언가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볼게요. 먼저 첫 번째, 자, 이 과학자는 식물이 어떻게 자랄까, 무엇이 필요할까를 알기 위해서 자, 흙을 주고요. 요게 식물을 키워요.
자, 나는 요 식물에게 물만 줬다. 물만 계속 줬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5년 뒤에 살펴보니까 흙의 양은 크게 차이 없더라. 그러니까 이 식물은 흙 안에 있는 영양소를 먹는 게 아니라 물만 먹고 자라는구나. 아, 식물은 물만 필요하다. 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사실 과학자들도 우리랑 같은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도 식물은 물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자, 이제 뒤에 다음 연구를 볼게요. 자, 그 다음 과학자는 또 다른 실험을 해봅니다. 제 촛불을 여기 이 밀폐된 유리종 안에다가 초를 넣어놔요. 이 불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넣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이 초가 타다가 꺼집니다. 이 안에 밀폐되어 있으니까 초가 탈 때 필요한 물질을 다 쓰면 꺼지겠죠. 그런데 식물이랑 같이 넣어줬더니 초가 조금 더 오래 타더라라는 실험을 하나 했어요. 자,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요. 이번에는 자, 요 초에다가 그러면 식물만 그럴까? 그럼 동물도 한번 넣어볼까 해요. 동물을 넣었더니 오히려 초도 금방 꺼지고요. 이 쥐도 나중에 죽게 돼요. 자,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요게 이제 이 동물에 식물을 같이 넣어준 거예요. 그러면 이 동물이 밀폐된 곳에서 그냥 혼자 있거나 아니면 초랑 같이 있게 되면은 죽게 되는데 식물이랑 같이 넣어줬더니 쥐가 같이 살더라. 죽지 않고 오래 살더라. 라는 요런 실험 결과를 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냈던 결론은 뭐냐면 식물에서 무엇인가 공기를 정화해주는 물질이 나오는구나 라고 결론을 내려요. 우리는 지금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것을 산소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즉 산소가 발생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걸 벌써 이미 알고 있네요. 초가 탈 때도 무엇인가 연소될 때도 산소가 필요하다. 우리는 이것을 배워서 알죠. 근데 그 당시에 과학자는 이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몰랐던 거예요. 자, 아무튼 산소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식물이 이 산소를 발생해줘서 초가 더 오래 탈 수 있다. 그 다음에 동물도 이렇게 밀폐된 곳에서 혼자 있게 되면 죽는다. 나중에 산소가 다 소진되면 죽겠죠. 그리고 초랑 같이 넣어도 얘도 산소를 쓰고 동물도 산소를 쓰니까 더 빨리 죽고 초도 금방 꺼지겠죠. 그런데 동물을 이렇게 식물과 같이 넣어줬더니 얘가 더 오래 살더라. 여기에서 산소가 발생된 것을 쥐가 이걸 쓸 수 있으니까 더 오래 살 수 있겠죠. 지금은 우리가 이 개념을 알지만 그 당시에는 이 개념을 몰랐기 때문에 무엇인가 공기를 정화해주는 물질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이번에는 그 다음에 다른 과학자가 앞에 했던 과학자의 실험을 반복해서 해봤어요. 그런데 생각했던 결론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러다가 생각한 게 그때 이 식물만 넣어준 게 아니라 다른 요인도 있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쥐가 이렇게 식물과 같이 넣어준다고 무조건 얘가 사는 게 아니라 이때 햇빛이 있으면 그러면 쥐가 더 잘 살고 밀폐된 곳에 똑같이 넣는데 대신 햇빛이 없고 이걸 가려주게 되면 나중에는 식물이 있어도 쥐가 죽더라. 요런 실험을 하면서 이 과학자는 식물만 있는 게 아니라 이때 빛이 꼭 필요하다라는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앞에 연구를 보고 우리는 광합성의 식을 채워보자 라고 했었죠.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생성되고 사실 그 중에 한 반 정도는 채운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본격적으로 우리가 원래 오늘 하려던 수업으로 들어갈게요. 먼저 첫 번째, 광합성이 도대체 어디에서 일어날까? 식물의 어느 부분에서 일어날까? 요거에 대한 실험입니다. 자, 그러면 그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와 그로 인해 생성된 산물에 대한 실험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영상을 보면 광합성이 일어난 장소를 알 수 있어요. 어디예요? 자, 식물 중에서도 잎에서 잎을 보면 잎이 무슨 색이죠? 무슨 색이죠? 그렇습니다. 초록색이에요. 그럼 이 잎의 세포를 잘 관찰하니까 그 중에 세포 하나, 그 안에 있는 바로 엽록체에서 광합성이 일어납니다. 이 엽록체는 식물세포만 가지는 세포 소기관이에요. 동물세포는 엽록체를 가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동물은 광합성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 이 엽록체에서 광합성이 일어나고 그리고 엽록체가 엽록소에 의해서 초록색을 띠기 때문에 이 알갱이 하나하나 지금 다 초록색을 띠죠. 그렇기 때문에 잎 전체가 다 초록색으로 보이는 겁니다. 광합성은 엽록체에서 일어난다. 여러분들이 본 이 실험 영상은 여러분들 교과서 126쪽에 나와 있는 실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교과서 126쪽과 같이 함께 보도록 할게요. 먼저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 알았어요. 어디라고요? 엽록체에서 일어난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산물도 같이 알려줬어요. 그 과정을 같이 볼게요. 여러분들 126쪽입니다. 교과서 같이 볼게요. 자, 요 실험에서는 여러분들 과정 하나하나 의미가 없는 게 없어요. 다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자, 이 검정말을 햇빛이 잘 비치는 곳에 3시간 정도 둔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광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나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걸 잘 관찰할 수 있겠죠. 두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그 중에 잎 하나를 떼서 현미경으로 보자. 어떻게 보이느냐? 그게 여러분들 앞 페이지에서 봤던 바로 엽록체 관찰했던 그 화면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이것을 이제 에탄올이 들어있는 시험관에 넣었어요. 자, 여기 여기에 에탄올이 들어있어요. 왜 에탄올에 얘를 넣어두느냐? 얘를 탈색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 산물을 관찰하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무엇인가 염색을 해서 이걸 관찰할 때 잘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엽록체에 있는 초록색 때문에 얘가 너무 강해서 잘 안 보인다. 색깔 변화를 관찰할 수 없어서 이 초록색을 없애주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것을 에탄올에 넣어줍니다. 여기 안에 이 엽록소의 그 초록색 성분이 잘 녹아나요. 그러면 얘를 끓여줄 때 에탄올을 그냥 통째로 끓이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에탄올을 두고 바깥에 큰 비커에 물을 넣어서 물을 끓여줘요. 그러면 이 물이 끓으면서 그 안에 에탄올이 이제 열을 받아서 점점 끓게 되겠죠. 이것을 바로 물중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그 과정에도 나와 있어요. 이것을 그래서 물중탕 과정을 거쳐서 에탄올의 이 초록색 성분을 녹여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탈색됩니다. 이게 바로 탈색된 상태예요. 초록색이 안 보이죠? 지금 여기선 초록색이 잘 보이는데. 자, 이 탈색된 검정말 잎을 그냥 관찰하면 앞에 봤던 초록색 알갱이가 그냥 하얗게 보여요. 탈색돼서요. 자, 그러면 이제 얘를 우리가 잘 관찰하기 위해서 염색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것은 아이오디나 칼륨 용액을 사용해요. 아이오디나 칼륨 용액을 여기에 똑 떨어뜨리고 반대쪽에 거름 종이를 쭉 빨아들이면 이 염색약이 쫙 빨려서 전체 다 들어가겠죠. 자, 이렇게 염색을 해줘요. 그리고 나서 관찰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뒤에 관찰된 사진을 보도록 할게요. 두 사진을 비교해봤습니다. 먼저 광합성이 일어난 장소 바로 여기 이 엽록체에서 일어난다. 처음에 관찰한 사진이에요. 그러다가 얘를 이제 탈색시키죠. 초록색이 너무 강하니까. 탈색하고 그 다음에 아이오디나 칼륨 용액으로 얘를 다시 염색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오디나 칼륨 용액은 무엇을 알아볼 수 있냐면 녹말이랑 얘가 이 아이오디나 칼륨 용액이 서로 만나면 바로 청남색으로 바뀌어요. 청남색이라는 거는 약간 남색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푸른빛이 도는 남색. 지금 볼게요. 여기 엽록체 부분이 지금 다 이렇게 청남색으로 바뀌었죠. 다시 말하면 엽록체에서 광합성이 일어나고 이 광합성 결과 만들어진 산물이 지금 엽록체에 있는데 이게 뭐냐면
녹말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정리할게요. 자, 광합성이 일어나는 곳은 어디냐면 잎에 있는 바로 거기 엽록체에서 일어난다.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엽록체에서 일어난다. 그 결과 생성된 산물은 무엇이냐? 우리가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을 이용해서 녹말이 있다라는 것은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녹말을 알았는데 사실은 광합성 결과 바로 녹말이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자, 사실은 바로 제일 처음에 만들어지는 건 바로 포도당이에요. 근데 이 포도당이 얘가 바로 물에 녹아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 식물 자체에서 어떻게 얘를 저장하냐면 이 포도당을 여러 개 만들어지면 얘네들끼리 이렇게 서로 만나서 길게 늘어진 녹말의 형태로 저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찰한 것은 바로 이 녹말을 관찰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광합성을 하면 제일 처음 바로 포도당을 만든다. 자, 그러면 우리 요 식을 조금씩 채워볼 수 있을 거예요. 앞에 연구에서도 봤죠. 물이 필요하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요. 그 다음에 빛 에너지가 빛이 필요하다라는 것도 알아요. 그리고 또 무엇인가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이건 뒤에서 다시 보도록 하고요. 그 결과 만들어진 게 바로 포도당이다. 이런 양분을 만든다. 근데 이 포도당은 그냥 오래 두면 안 돼요. 얘가 그냥 물에 녹아버려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조금 더 잘 저장할 수 있는 형태, 저장 형태로 녹말의 상태로 바꿔서 이 포도 광합성 산물이 녹말의 형태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광합성에 어떤 물질이 필요할까? 자, 이 실험을 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의 용액에 대해서 미리 알고 넘어가야 돼요. 이 용액은 BTB 용액이라는 거예요. 얘는 지시약입니다. 지시약이 뭐냐면 색깔 변화로 그 상태를 알려주는 거예요. 자, BTB 용액 같은 경우에는 산성일 때는 노란색으로 돼요. 여기 보이죠? 그 다음에 중성일 때는 초록빛이 돌아요. 초록색이고요. 염기성일 때는 파란색이 됩니다. 그래서 이 BTB 용액을 넣어줬을 때 그 색깔 변화로 우리가 산성인지 중성인지 염기성인지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기준으로 본다면 이산화탄소, 내가 만약에 여기에 빨대를 꽂고 후 하고 불어준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에 이산화탄소가 많아지겠죠. 그러면 이 이산화탄소가 녹아서 산성을 띠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BTB 용액을 넣었을 때 이렇게 노란빛이 돌고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가 적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염기성을 띈다. 염기성일 때는 이렇게 파란빛을 돕니다.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많은지 적은지는 우리가 이 BTB 용액의 색깔로 알 수 있다. 이걸 머릿속에 놓고 다음 실험을 볼게요. 이번에는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을 알아보고자 하는 실험입니다. 자, 이 실험은 여러분들 책 124쪽에 나와 있어요. 자, 이 실험은 어떤 거냐면 이 시험관에다가 내가 빨대를 꽂아서 후 하고 불어줘요. 후 많이 불어주면 여기에 이산화탄소가 많아지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때 BTB 용액을 넣으니까 무슨 색이 되었나요? 그렇죠. 노란색이 되었죠. 노란색이 되었다라는 건 지금 얘가 산성을 띠고 있다. 왜냐하면 이산화탄소가 많이 녹아서 지금 여기가 산성을 띠고 있는 상태예요. 이산화탄소는 지금 많은 상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실험을 하기 전에 대조군이 있어야 돼요. 내가 비교할 수 있는 애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이 상태 그대로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냥 BTB 용액만 넣어뒀고요. 자, 나애 같은 경우에는 호 불었죠. 그리고 BTB 용액을 넣었는데 요게 하나 더 추가, 검정말에 넣어줬어요. 그래서 이 검정말에서 이제 광합성이 일어나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관찰하고자 한 거겠죠. 그 다음에 다는 뭐냐면 똑같습니다. 검정말을 넣고 BTB 용액으로 넣었어요. 근데 여기에 하나 더 추가, 햇빛을 보지 못하게끔 한 거예요. 여기 알루미늄 호일로 얘를 칭칭 감았어요. 그래서 햇빛이 오지 못하도록 만들어준 상태입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 BTB 용액의 색깔이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 미리 예상을 한번 해보세요. 예상을 하고 뒤에 화면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깔 변화 예상했나요?
자, 먼저 처음에는 가나다 모두 노란색이에요.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색깔이 어떻게 변할지 보도록 할게요. 가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색깔 그대로겠죠. 왜냐하면 다른 변화가 없잖아요. 그래서 노란색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나 같은 경우에는 색깔이 약간 초록색이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나중엔 파란색이 되게 됩니다. 요거 우리 BTB 용액할 때 앞부분에 했었죠. 자, CO2가 많아요. 그러니까 산성을 띌 때는 노란색, 중성일 때 초록색, 그 다음에 염기성일 때 파란색이었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CO2, 그러니까 이산화탄소의 양이 점점점 줄어서 중성에서 염기성으로 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에서 이산화탄소를 썼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다 부분은 왜 실험을 했느냐? 얘 그대로 노란색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얘는 다 부분은 검정말이 들어있어서 사실은 광합성을 해서 초록색이 되어야 하는데 노란색이 그대로다라는 건 요게 빛이 지금 주어지지 않았죠. 빛이 어떤 역할을 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리할게요. 광합성을 할 때 필요한 애는 무엇이냐? 이산화탄소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나 실험을 통해 알았죠? 광합성을 할 때 이산화탄소를 점점 쓰기 때문에 BTB 용액이 색깔이 변하는 걸 관찰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필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또 이 실험에서 하나 더 알려주는 게 있어요. 달을 통해서. 지금 얘는 빛을 가려둔 상태예요. 달은 빛이 없는 상태죠. 그러니까 빛이 있을 때는 이렇게 광합성을 하는데 빛이 없으니까 광합성을 하지 못하고 그대로 노란색이구나. 광합성을 할 때 빛도 필요하구나. 빛과 이산화탄소 다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앞에 봤던 화면 다시 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빈칸을 채워보자고 했잖아요. 광합성할 때 필요한 애 뭐라고요? 그렇죠. 이산화탄소예요. 이산화탄소. 그래서 여기 이산화탄소 적었고요. 그리고 우리는 물 필요한 거 알고 있었어요. 그 연구한 부분에서. 그 다음에 빛도 필요한 거 알았는데 연구에서 지금 실험에서도 또 알았죠. 빛이 꼭 필요하구나 라는 걸. 그 결과 광합성 결과 생성되는 게 무엇이다? 먼저 포도당이 만들어진다. 근데 얘는 우리가 저장하기에 좋은 형태가 아니니까 나중에 녹말의 형태로 바꿔준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빈칸이 하나 더 있네요. 자, 요것을 이제 뒤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과학자들이 한 연구에서 공기를 맑게, 그러니까 정화해준다라고 표현을 했었죠. 우리는 그때 그게 산소다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지금 여기에서 그러면 무엇인가 공기를 정화해주는, 즉 다시 말하면 어떤 기체가 발생되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 이 기체를 한번 살펴보자라고 실험을 한 겁니다. 자, 요 발생한 기체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광합성이 일어나요. 그러면 여기에서 광합성이 일어나면서 뽀글뽀글 어떤 기포가 하나씩 생깁니다. 그러면 이 기포가 점점 모아져서 이 고무관에 쌓이겠죠. 고무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딱 핀치 집게로 막아준 상태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점점점 이 기체들이 쌓이게 될 겁니다. 자, 그럴 때 이 고무관에 이제 향을 피워요. 그러면 이 집게를 열어주면서 요게 향을 갖다 대게 되면은 이 불꽃이 있던 향에서 갑자기 화르륵 하고 불이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이렇게 연소될 때 필요한 거 뭐라고 그랬죠? 앞에 과학자들이 한 연구에서도 봤죠? 산소가 필요하죠. 연소될 때 산소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체를 통해서 화르륵 연소가 됐다라는 것, 이 기체가 산소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광합성 결과 발생하는 것, 생성되는 것, 산소가 발생되는구나. 그래서 그 앞에 과학자들이 한 연구에서도 촛불도 더 오래 켜질 수 있게 되었고 쥐도 더 오래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산소 때문이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봤던 이 화면 빈칸 다 채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고자 했던 공부 있죠? 먼저 정리할게요.
광합성의 정의 알아두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의 봤고요. 그 다음에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이 무엇일까? 그 결과 생성되는 물질은 무엇일까? 오늘 이거에 대한 공부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걸 다 봤습니다. 정의 지금 나왔어요. 식물에서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양분을 만드는 것을 광합성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때 필요한 물질은 이산화탄소 필요하고 물 필요하다. 그 다음에 빛도 필요했죠. 빛 에너지가 있어야지만 가능해요. 이 과정, 다음 과정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 결과, 광합성 결과 포도당이 만들어진다. 얘는 안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곧 녹말의 상태로 바뀐다. 그래서 우리 실험에서는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을 이용해서 이 녹말을 관찰했었죠. 그 다음에 발생되는 기체는 산소다. 즉, 이 표, 우리 광합성에 일어나는 이 도식을 전체 다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요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물질, 생성되는 물질을 알아보는 실험들도 봤었어요. 과정도 다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실험 과정도 다 알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이거를 정리하는 영상 하나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식사를 하고 동물들은 다른 생물을 먹이로 삼아 에너지를 얻습니다. 하지만 먹이를 먹지 않는 식물들은 어떻게 에너지를 얻어 생명을 유지할까요? 식물은 스스로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양분을 만들 수 있답니다. 식물이 영양분을 만드는 과정을 바로 광합성이라고 하죠. 광합성은 식물 세포의 엽록체에서 일어나는데 줄기를 타고 온 물과 잎의 기공을 통해 들어온 이산화탄소가 빛 에너지를 이용하여 양분인 포도당을 만들고 산소를 발생합니다. 이 포도당은 곧 녹말로 바뀝니다. 이렇게 식물이 광합성하여 만든 양분은 식물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원으로 쓰입니다.